한때 잘 나갔었는데 영원할 줄만 알았던 현금 흐름이 딱 끊기더라고. 그때 삼각김밥 옆에 있던 샌드위치를 못 먹었어, 돈이 없어서. 근데 지금은 그런 걱정 없죠. 배워온 게 없어도 할 수 있는 거 찾다 보니까 경매에 진입하게 됐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어요. 돈 걱정 안 하고. 지금 부동산 투자 자체를 시작하는 게 좋은 시기이기도 하고. 왜 했냐?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쩐 일이야? 출근을 함께 하고 싶어서요. 출근하자. 그럼 출근하러 갑시다. 선생님, 네.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집들이 안 시켜주시나요? 아직 정리가 안 됐어. 이사 오신 지 좀 됐잖아요. 아니야, 얼마 안 됐어. 우리 한 3달? 3달 동안 정리가 안 됐다고요? 원래 정리는 1년 동안 하는 거야. 출근하기 싫다. 선생님, 경매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한 해 지났으니까 16년 정도 됐죠. 그럼 16년 동안 엄청 많이 버신 거 아니에요? 많이 벌었나 봐요. 일단은 잘 살고 있으니까. 예. 얼마 버셨는지 세보셨어요? 따로 세우지는 않았는데 부동산이 한 40개 정도? 부동산이 40개라는 거는 선생님 이름으로 된 집이 40개가 있다고요? 네네. 그러면 그 40개 집 다 뭐 하고 계세요? 지금 전세 놓고 월세 놓고 그래서 현금 흐름 만들고 그러고 있죠. 전 딴 사람보다 좀 싸게 전월세를 놔서 사회에 이바지하고 있어요. 선생님, 낙찰은 몇 개 받으셨어요? 100개 넘어가면서 안 세봤는데 한 4, 500개, 5, 600개 되지 않을까요? 제가 진행한 것만. 이제는 수강생 분들의 낙찰에 이바지하고 있죠. 어제만 해도 5건 낙찰 받았거든요. 하루에요? 네, 인천에 하나, 그리고 서울 북부에 2개, 남부에 하나, 평택에 하나. 선생님, 근데 경매하기 전에는 무슨 일 하셨어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셨던 거예요? 평범한 직장인을 하다가 뭐 다 알다시피 직장 생활하는 것보단 내 사업하는 게 낫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시작했죠. 근데 이게 처음에 또 아예 안 됐으면 모르겠는데 또 잘 됐어, 사업이. 그래서 한때 동기들 사이에선 돈 제일 잘 버는 친구, 무슨 사업이었어요? IT 업종에 있었어요. 프로그램 만들어서 영업하고 팔고 AS 해주고 뭐 이런 일을 했었는데 잘 나갔죠. 한때 잘 나갔었는데 이게 망하더라고. 기울기 시작하면서 거래처 떨어져 나가고 직원들도 또 마음대로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영원할 줄만 알았던 현금 흐름이 딱 끊기더라고. 다행스럽게도 많은 빚을 빚힌 건 아니라서 빚에 쫓기진 않았는데 그래도 돈 들어오던 게 끝났으니까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럼 경매를 언제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그렇게 사업 망하고 뭘 할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다시 회사에 들어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컴퓨터 쳐다보기도 싫었어. 그것 때문에 망했으니까. 게다가 내가 뭔가를 새로 시작하기에는 참 대한민국이 실패한 사람한테 너그럽진 않더라고. 그래서 학창 시절에 배우지 않았던 것들, 그러니까 출발선상이 내가 지금 시작하더라도 그동안 배워온 게 없어도 할 수 있는 거 찾다 보니까 경매에 진입하게 됐고 이게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했죠. 그럼 경매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있어요? 돈으로 돈 벌 수 있는 상황에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봤더니 다른 여러 가지들이 눈에 들어오긴 하더라고. 그때 당시에 코인이 약간 고개를 쳐들기 시작했고 주식이 있고, 제가 IT 출신이다 보니까 전자적으로 생긴 화폐 같은 거에 불신이 있어서 전 도토리도 하나도 안 샀거든요. 싸이월드요? 알아요, 도토리를? 그럼요. 대박이다. 도대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전 게임하면서도 현질을 해본 적이 없어서. 진짜요? 예, 돈 주고 뭔가 사이버상에 내 눈으로 안 보이는 뭔가를 사는 게 싫어서. 근데 그때 당시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 코인은 제꼈고 주식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할 수 있는 게 사고 팔고 밖에 없어. 물론 그 타이밍을 맞춰서 돈을 버는 거래지만, 근데 부동산은 최소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노력한 만큼 나온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서, 예를 들어서 현장에 가서 집을 보고 가격을 알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경매는 공부해 보니까 다른 거랑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주식 같은 경우에는 하루 왼종일 거래를 해야 되잖아. 오늘 산 게 오늘 결정나고 막 이러니까. 부동산 주기는 샀다 파는 기간에 대한 기간이 좀 길어서 생각해 볼 여지도 있고, 뭐 순발력이 수익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손품 뛰고 발품 뛴 게 수익을 결정한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무엇보다 한 개도 몰라도 할 수 있다니까. 한 개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부동산 같은 경우엔 우리 학창시절에 부동산이 어떻다고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끼리는 형평성이 있는 거야.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붙자도 모르던 제가 공부하고 발품 띄고 돌아다니면서 이게 데이터를 하나씩 쌓았죠. 그러면서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처음엔 뭐 정말 작지 않은 시간 동안
효과를 못 냈거든. 잘 모르니까 확신할 수도 없고. 근데 1년 좀 못 되는 기간에 낙찰 한 건 받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낙찰 받은 건 아직도 갖고 있고 기념이잖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못 팔아서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매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그 첫 건을 실패하면서 두 번째 건 할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한 6개월 동안 하지 말자 주의였어. 왜? 손해 났으니까. 이제 경매 시작하시는 분들 첫 건은 반드시 수익이 났으면 좋겠어. 그래야 그 다음 건도 할 수 있거든. 근데 저는 포기하지 않고 재투자를 시작했죠. 그러면 경매 딱 공부 시작하고 그 첫 건 낙찰까지 얼마나 걸리신 거예요? 제가 15번 폐차했거든요. 근데 직장 다니면서 하니까 15건 입찰하기 위해서 본 물건들은 한 3배 정도 되거든요. 한 45건의 물건을 분석하고 임장은 한 30건 다니고, 그 중에서 입찰은 15개 정도, 돈이 되는 것만 입찰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입찰해서 낙찰을 받았는데, 거기까지 한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까 한 4, 5개월, 5, 6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아니 15번 입찰 가려면 반차를 15개 써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내가 입찰 가지 않아도 되니까 나는 이제 토요일 날 쉬는 날 그날 임장하고, 입찰은 지인한테 부탁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뭐 요즘에는, 예전에 저 때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 자격 있는 사람이 돈 받고 대리 입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손해를 보긴 했지만서도 일단 낙찰 받고 나면 기분 너무 좋지 않아요? 이게 기분이 좋으려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거 내가 잘했다. 근데 이제 초보가 그렇듯이 언제나 자기 자신을 못 믿잖아. 그래서 낙찰 받고 나서 무서움이 먼저 들었다고 해야겠지. 잘한 거 맞아? 이런 의심? 그러니까 주변에 누가 도와주고 알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좀 덜 할 텐데,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안타깝게도 앞으로 뭐 해야 되지? 부터 해서 잘 팔 수 있나? 이거 잔금 내야 되는데 잔금은 어떻게 받아야 되지? 대출은? 막 이런 걱정들이 들거든. 모르는 게 걱정을 불러 일으키죠. 경매하면서 힘들지는 않으셨어요? 그거에 있어서든 제가 감사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제가 망한 게 너무나 감사해.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어. 그럼 직장에서 돈 들어오지. 그럼 직장에서 돈 들어오는 걸로 난 만족할 거 아니야. 근데 제가 망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자영업자분들도 그렇겠지만 자기 시간 관리와 돈 관리하지 않으면 돈이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모르고 일이 안 돼. 내가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그래서 망하면서 다시 새로이 경매 시작하면서 뭐 결심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시간 관리 측면하고 계획 측면을, 내일은 반드시 이 10가지 일은 반드시 해야지, 막 이런 것들을 세워놨단 말이죠. 근데 그게 진짜 많이 도움이 됐어요. 경매 같은 경우엔 내 시간을 내가 효율적으로 써야 되잖아. 근데 그런 계획들을 잡지 않았다면 놀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오늘 이렇게 추운데 그냥 집에 있지 뭐. 이불 속이 제일 안전해, 막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오늘 내가 할 일을 이미 정해놨고 그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오늘 밥을 굶어야 돼. 그럼 해야죠. 그럼 해야지. 배고프니까. 그래서 제가 망한 게 너무나 다행스럽다고 생각해. 그렇게 힘든데 계속 하실 수 있던 원동력이 뭐예요? 또 망하고 싶지 않아서요. 제가 망해 보니까 모든 것들이 날 떠나더라고. 그리고 내일 먹을 거 걱정해야 되는 게 너무 심하게 고통스러웠고, 제일 심하게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할 일이 없다는 거. 그게 왜 힘들어요? 항상 할 일이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 해야 될 게 없어. 그럼 막 그럴 것 같죠, 우리 그 PD님은. 뭐 내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거 하고, 뭐 TV도 막 보고 영화도 보고 막 그럴 것 같지. 네. 그것도 내가 잘 되고 있을 때 재밌는 거야. 내가 돈도 못 벌어. 그리고 내일 뭐 밥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 라는 걱정거리가 있는 상태는 그 모든 것이 다 안 즐거워. 뭘 해도 즐겁지 않더라고. 그래서 뭔가 재미가 있으려면 내가 사람 구실을 한 다음에야 재미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경매를 시작하기 전과 후에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뭐예요? 일단 먹고 싶은 거 다 먹어요. 돈 걱정 안 하고.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저 삼각김밥 사 먹으면서 공부했거든. 그것도 1+1 사서 하나는 저녁에 먹고 하나는 점심 때 먹고, 어떨 땐 굶고. 근데 그때 삼각김밥 옆에 있던 샌드위치를 못 먹었어, 돈이 없어서. 근데 지금은 그런 걱정 없죠. 일단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경매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경매를 계속 하긴 했는데, 경제적 자유는 아직 얻지는 못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렇게 일하고 있는 거 보면 일하는 걸 즐기기도 하지만, 경제적 자유는 상대적 가치잖아요. 저는 경제적 자유를 돈이 많은 게 아니라 시간을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쓴다라는 게 경제적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거길 위해서 향해 가야 돼. 나 오늘 집에서 쉬고 싶었거든. 저도요. 근데 지금 출근하잖아. 아니 근데 소희님 이미 정말 많은 돈을 버셨잖아요. 네네. 그럼 굳이 강의를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강의를 시작하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제가 뭐 남들한테 뭘 알려주는 걸 되게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경매를 어느 정도 경험했을 때 좀 모르시는 분들이 한 번씩 묻더라고. 그래서 알려주는 게 너무 즐거워서 알려줬거든요. 근데 그렇게 알려주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똑같은 얘기를 여러 번 계속 해야 되니까. 그래서 주변에서 한꺼번에 모아놓고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얘기 때문에 이제 강의를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한 11년, 12년 차 강의를 지나가면서 느낀 건 내가 강의에 즐거움을 느끼고 있구나라는 게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게 강의를 해서 알려주면 수강생분들이 배운 바대로 이행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배운 바대로 이행을 해서 이룰 거 아니야, 자기 목표를. 그랬을 때 감사하는 게 그게 너무 즐거워. 그게 한 건 한 건 모이다 보니까 그게 삶의 낙이 돼 버리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목표 자체가 그 낙을 하나씩 또 만들어가는 게 인생 목표가 되지 않았나. 지금 제가 강의를 해서 얻는 보람들이 제가 돈을 버는 것보다 더 큰 자체적 만족이 있나 봐요. 그래서 강의를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강의를 하면 살아나, 사람이. 그럼 소희님의 올해 목표는 뭐예요? 올해 목표는 일단 경매 건수로서는 한 50건 정도 낙찰받게 해주자. 좀 작은 목표긴 해요. 제가 한참 할 땐 120건까지 낙찰 받았으니까. 1년에요? 1년에. 그런데 어저께 5건을 낙찰 받았네. 벌써 10분의 1을 잃었네요. 맞아요. 그래서 목표 달성 이상 할 것 같습니다. 학생분들이 열심히 해주셔서. 소희님의 개인적인 목표는 없어요? 일단 첫 번째 목표는 그거고, 두 번째 목표는 제가 인생 최대 목표는 이루긴 했거든요. 결혼하기였어, 결혼하기. 작년에 결혼을 했어요. 인생 최대 목표 이뤘는데 그 목표가 이제 부부니까 부부의 목표가 생기더라고. 그걸 두 번째 목표로 해서 이세 갖기, 소액임차 주니어 갖기 뭐 이런 거. 그게 두 번째 목표. 소희님 이제 새해잖아요. 네. 저도 곧 30이거든요. 좋겠다. 곧 30 좋겠다. 제가 올해 뭘 시작해야 소희님처럼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뭐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야 경매하라는 말밖에 못하죠. 일단 제가 경매로 성공을 했고, 이 성공한 케이스를 전수하거나 전달할 수 있으니까 경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경매가 아니라 부동산 투자 자체를 시작하는 게 좋은 시기이기도 하고, 그 중에서 경매를 추천해요. 요즘 정책적이나 토지거래 허가제 때문에 경매로 살 수 있는 물건들의 이점이 많아서 경매 시작하시는 게 제일 빠른 길이지 않나. 열심히 하시면, 제가 지금 한 16년 차에 이 정도 자산보다 우리 애슐리님은 더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 저야 헤딩하면서 했고, 애슐리님은 내가 알려줄 거 아니야. 잘 배울 거 아니야. 잘 배워야죠. 열심히 할 거 아니야. 열심히 해야죠. 자, 갑시다. 도착했어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오늘 할 일을 해봅시다. 오늘의 할 일은? 오늘 경매 물건 뽑아놓은 거 수강생 전달해야 되고, 입찰가도 좀 뽑고, 물건도 좀 뽑고, 이렇게 진행해야 됩니다. 바쁘시네요. 항상 바쁘죠? 경매 물건은 멈춤이 없으니까. 오늘도 화이팅! 화이팅!